LH가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구례에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물이 새고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승만 더하면 60승을 선점하게 됩니다. 60승을 먼저 달성하는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5%나 돼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미분양 물량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전남 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해 희석액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부터 해남과 장흥, 목포 등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한다며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주택단지를 구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집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자투성이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이상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받쳐놓은 대야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고 바닥에 깔아놓은 수건은 흥건히 젖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례에 조성된 LH의 귀농 귀촌 주택 26채 중 9세대가 누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마철이 좀 겹치긴 했지만 이제 감정으로 느끼는 건 좀 너무 늦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주 당시 한전 전력망과 연결됐어야 할 태양광 발전 시설은 반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했습니다. LPG와 전기로 난방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전기 요금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판넬인지도 몰랐고 저는 그런 걸 안 써봤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만 써봤기 때문에 판넬이란 자체를 몰랐고 또 주택들이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지어져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고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임대료 16만 원,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란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귀촌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한 선택들이 잘한 선택인지 하는 좀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으로 좀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LH 측과 시공사는 순차적 보수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보수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라남도가 8개의 댐 건설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국가 수도 정비 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35년 일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부족량이 26만 톤에 달하고 특히 공업용수 부족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국가주도 댐 1곳과 5개 시군이 신청한 7곳을 댐 건설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가 60승 선점까지 단 한 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0승을 먼저 거머쥐는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5%나 되는데요. 1위 독주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기아는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60승 선점에 이어 우승까지 기세를 몰고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기적 같은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에 이어 최현준의 18경기 연속 안타까지. 기아가 타선의 화력에 힘입어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감했습니다. 시즌 마무리까지 이런 성적 잘 유지해서 팬분들과 저희가 원하는 그런 꼭 목표를 꼭 달성해서 올 한 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투수의 잇단 이탈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7월 들어 기아는 17경기에서 14승 3패, 6할 2푼 1리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점쳐볼 수 있는 60승 선점까지도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O 리그 역대 60승 선점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5%로 매우 높습니다. 60승을 코앞에 둔 기아의 주말 3연전 상대는 비교적 열세인 키움 히어로즈.
올 시즌 기아는 키움과의 5차례 맞대결에서 4승 1패, 승률 8할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위 독주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기아는 키움을 상대로 60승 선점에 이어 우승까지 기세를 몰고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17년도에는 진짜 경기를 지고 있더라도 질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제 점점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2017년도에 있었던 분위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2017년 당시에도 기아는 다른 어느 팀보다 먼저 60승에 도달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161가구 중 8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은 최대 9천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저층 이런 게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할인 분양을 하니까 9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의는 있는 편이에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선운지구의 한 아파트는 입주 지원금과 확장비 지원 등 최대 8천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고 광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분양가를 15% 낮췄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미분양으로 두는 것보다 가격을 깎아서라도 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아파트 분양 지수의 경우 광주는 71.4%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신축 분양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경향이 있고 또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내년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미분양 난 단지들이 소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버지 않았을까. 다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소비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할인 분양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여수사택 아파트 재개발을 포기한 한화솔루션이 여수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여수시가 민선 7기 당시 한화사택을 가로지르는 소호 중림간 터널 신설을 요청하며 조건으로 사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한화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화가 용도 변경을 통한 아파트 개발을 요청했고 사회 공헌 사업으로 700억 원대의 터널을 신설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3차 공모에 앞서 첫 주민 설명회가 광산구에서 열렸습니다. 사업 개요와 방식, 인센티브는 물론 환경 오염과 건강 위험성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는데요. 주민들은 왜 이제서야 설명회를 하냐며 반겼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3차 공모를 위해 광산구에서 가장 먼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전문업체와 구청 관계자가 주민들을 직접 초청해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 최종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이나 건강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수치나 통계를 근거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나라는 특히나 다이옥신을 그 소각장에서 운영을 할 때 그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최대 3차까지 위반을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폐쇄 조치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공모 과정에서 소각장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지를 왜 이제서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시설도 지금 2030년도에 불안한 점이 그겁니다. 2037년에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되지. 광산구는 신도시 권역과 동 단위에 대한 추가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며 다른 4개 자치구도 주민 설명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두 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된 이후 광주시는 자치구의 주도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모든 자치구가 한 곳 이상의 후보지를 내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3차 공모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된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GFN 광주 영어방송이 GGN 글로벌 광주방송으로 명칭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개편합니다. GGN은 다음 달 6일부터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모든 홈 경기를 한국어와 영어로 중계하고 베트남 프로그램 신짜오 베트남과 중국어 프로그램 리슨 투 차이나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한때 영어방송 폐지를 검토했지만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국어 방송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재단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오늘 자신의 부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자신의 부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해 새로운 증거 없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목포 신안통합 등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와 북부로 올라가며 남녘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자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도 피서객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 주부터 해남과 장흥, 목포 등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 위에 몸을 맡긴 사람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온 피서객들의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본가 와서 시원한 곳 오니까 힐링되고 너무 좋고요. 또 바다가 다른 데보다 깨끗해가지고 더 좋게 수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남 송호해변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모래 조각물이 설치됐고 곳곳에 햇빛을 피하기 위한 파라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송호해변을 찾으시면 바다 위를 나르는 플라이보드 공연과 모래조각 전시 및 체험,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해변 놀이터, 그리고 저녁에는 환상적인 불꽃쇼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해수욕장이 많은 전남 지역 해수욕장 58곳은 모두 개장했습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들도 시작됩니다. 동양 최대의 연꽃 자생지인 무안회산 백령지에서는 연꽃축제가, 탐진강과 장흥댐의 청정물을 기반으로 한 장흥에서는 정남진 물축제, 그리고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는 목포해양 W쇼가 펼쳐져 무더위를 날립니다. 올 여름 어느 때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의 여름은 지난 30년 동안 평균 기온이 25.6도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1.1도나 높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오늘 열린 ACC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설립 10주년인 문화전당이 명실상부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과 제작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용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시설물을 충격한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은 지난 5월에도 소속 경장과 주무관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냉영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나 직원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체 측은 전기 판넬 점검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며 감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기점 여객선사인 시월드 고속회리가 목포인재 육성재단에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오늘 목포시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2천만 원의 인재 육성 기금을 기부하고 기업 이윤의 지속적인 사회 환원을 약속했습니다.